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운에서 들어오는 십성을 좀 하다가, 비겁, 식상, 재성, 관성까지 하고 하나를 남겨놓고 제가 월운을 하는 바람에 좀 끊겼는데, 하던 거 마지막으로, 인성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인성이라고 해서 정인 편인으로 나뉘는데 이제 그거를 모두 합쳐서 이제 이쪽에 해당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운에서 그 정인이든 편인이든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이제 거기에 그 의미에 국한돼서 그거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들어올 때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인성이 들어올 때는 식상 쪽하고 네, 재성 쪽과의 관계를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제가 이제 그때 계속 쭉 하다가 그때는 이제 같은 그거라 맥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너무 간만에 하려니까 제가 좀 그렇네요. 이제 청간과 이제 지지로 들어올 때의 특징이 청간에는 생각이나 그런 어떤 기운이나 이런 그 이제 현실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이거를 발휘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인과 이제 편인을 이제 쉽게 제가 구분을 하자면, 정인은 저 그런 표현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도 그런 거 쓰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정의는 뭐 나를 낳아준 엄마, 뭐 편의는 뭐 계모, 물론 이제 뭔가를 빗대어서 비유를 하기에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또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지만 저는 이제 정하고 편 쪽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제 이 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예. 이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이 일간이 요거로부터 얼마만큼의 생을 받냐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이 적절한 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즉, 얘가 너무 많고, 그럴 경우 얘가 오히려 적절하게 생을 받지 못한다. 즉, 지나치게 나를 보호해주는 엄마 밑에서 내가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예요. 나의 정신 상태가 너무 한쪽으로 매몰되어 있으면 내가 정상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인데, 정쪽이라는 측면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회 속에서 이 틀이라는, 사회의 틀이라는 이 안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사고 쪽이에요. 이제 합리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논리가 정확하고 이런 사고도 물론 이제 오행의 구조에 따라서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맞춰서 살아야 되는 사회의 틀 안에서의 통용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틀리지 않았고 네가 틀렸어라고 이렇게만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죠. 인간관계가. 그럼 아예 여기서 나가서 살거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은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이 틀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느 정도 합당한 근거와 논리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런 여러 가지가 조합된 그 사고라고 일단 쉽게 내리면, 편의는 뭐냐면 여기를 벗어나는 쪽, 그러니까 어떤 틀 밖을 벗어났다라는 건 내 생각이 기존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그런 사고와는 맞지 않는 나만의 생각. 그런데 이 편인이 또 사주명리에서는 얘기할 게 많죠. 편인이 뭐 예술성, 뭐 신기, 뭐 똘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남들보다 이거는 다 특별하고, 뭔가 본인만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적절히 있으면 이런 천재성이 나와요, 편인이.
그런데 뭔가 조합이 안 맞고 깨지다 보면 이 편인은 외골수로 갈 수 있어요. 내가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편인은. 정의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 보고 인사 잘하는 것도 사실은 정인이에요. 편인은 쟤 싫으면은 그냥 안 할래. 이게 편인이면 정인은 내가 쟤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게 정인. 그래서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뭐 이쁨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해. 이 정인이 지나쳐버려? 그러면 이제는 나의 어떤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독립적인 그런 게 없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서 원하는 쪽을 가거나 또는 게을러져 버리거나 내 인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디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자, 이쪽이 많아져 버린다. 이걸 정인으로 많아진다라고 치면 이 관이 빠져나가서 관이 약해지죠. 또 식상 쪽을 맞기 때문에 내 행동이나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가 안 되죠. 또 재성과의 관계에서는 재성이 인성을 극해야 되는데 인성이 많아버리면 오히려 이렇게 반극이 돼요. 재성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정인이 많든 편인이 많든 어쨌든 이런 관계에서의 조합으로 인해서 뭐가 하나가 조금 많다라는 거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조금 많다라는 거를 의미하죠. 적절히만 있으면 더 잘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정인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나 또는 이제 정인이요. 우리가 이제 명리를 편인 쪽에다 많이 넣는데 원래 명리는 우주 자연의 법칙 같은 철학, 동양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정인 쪽에 가까워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이런 학문적인 그런 탐구를 하고 싶은 쪽이 정인에도 해당돼요. 그런데 너무 이제 정인을 뭐 학교에 물론 이렇게 이 사회에서 필요한 공부니까 자격증 공부든 뭐 학교 공부든 이런 것도 다 정인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수용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사주명리는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이유는 이 편의는 요 틀을 벗어나는 어떤 조금 더 큰 범위의 기운을 본인이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촉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주명리를 상담해서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고 나는 어디서 왔지라는 그런 생각은 정인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명리를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정인과 편인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아시니까 근데 이제 정인하고 편인이 이제 기둥으로 세게 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인성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가 일을 하기 싫어지는 게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관인 책임감은 빠져나가서 약해지죠. 사람이 좋아서도 하지만 책임감으로 일하는데 이 책임감이 약해지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식상과 재성이 약해지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나가야 되는 성취 욕구도 약해지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진다. 근데 정인이 올 때는 이것저것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거에 두루두루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공부나 흥미나 본인이 평상시에 별로 신경 안 썼던 거에 대해 여러 가지 호기심이 생기는 게 정인이에요. 이것도 배워볼까 저것도 배워볼까. 근데 이제 편인은 뭐 하나에 꽂히는 건데 그 꽂히는 게 여러 될 수 있어요. 본인은 사실 원곡에 따라서 그게 강하신 분들은 뭐 정말 뭐 타로 명리나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예술 쪽에 빠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죠. 중독성이 강한 나만의 어떤 이 특이한 취미 생활 같은 거에도 빠질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지경에 빠지게 되는 뭔가 이게 매몰되는 게 편인이에요. 그리고 편인 때는 또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편인이 막는 게 식신이에요. 식신이 이제 우리가 건강하고의 이 차이점, 같이 맥락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편인이 들어올 때, 왜 편인이 들어올 때는 이제 편인 도식이라고 해서 밥그릇을 치냐. 내가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져요. 뭐 하나 했을 때.
그래서 편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편재라고 하는 게 강하신 분들은 이 편인을 조금 극해서 이 편인을 잘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히키코모리처럼 방에 틀어박혀서 뭐에 그 게임에 중독된 이게 편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건강도 나빠져. 돈벌이나 세상 사는 건 관심 없어. 담 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국에 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괜찮아요. 편인도. 근데 그렇지 않고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편인 쪽이 조금 더 강하고, 또 하나, 정인이든 편인이든 어쨌든 이쪽이 강해지는 거는 여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기운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자식하고의. 그래서 내가 저쪽 운이 강하다 그럼 자식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운 때문에 아이의 기운이 좀 약해질 수 있구나를 보셔야 돼요.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가족의 사주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나의 남편과 자식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서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운명이죠, 뭐. 운명 공동체예요, 가족은.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절에 따라서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정인이 들어와서 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아니에요. 전체 원국에서의 구성을 가지고 관이 강한 경우에 인성이 들어오면 관인상생이 돼서 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아무래도 공부에 특화된 상황이 되는 건데, 인성이 많은데 또 인성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뭐 호기심 많아서 이것저것 하지만, 네, 그 생각만 많고 뭔가에 치고 나가는 그게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인성이라는 지식은 식상이나 재성이나 이런 것과 티키타카를 하면서 내가 공부한 걸 써먹을 수 있어야 진짜 인성에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아닐까 저는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가 갖는 서로 상생하고 상극해 주는 걸 다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도 뭐 인성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어떤 게 특징이 나올까요는 정인 편의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구분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쓴 책에서 이거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정인이 너무 이 사람의 인성이, 정인이든 편인이든 인성이 너무 강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원하는 욕구가 아니라 주변에서 나한테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욕구로, 박송 씨 사주를 보면 그 금이 토에 매몰이 돼 있어서 자기 자신으로서의 어떤 주체적인 삶보다는 주변 사람에 좀 휘둘리는 그런 사주인데, 제 책에서 그 우주의 마법사 어렸을 때 했었던 그 주디 갈란트를 다시 이 영화로, 주디라는 영화를 제가 그때 보고, 그거를 이제 주디 갈란트의 사주를 보니까 외국인 사주도 인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주디 갈란트도 엄마에 의해서 본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된 인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이 강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어떤 그런 거에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좀 강하고, 내 만족은 식상 쪽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인성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 또는 사회가 원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인 양 착각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모습에 맞춰 충실히 사는 것이다. 그러니 착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다. 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측면이고 전체 인성을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제 하나의 그거를 있으면 딱 이렇게 했었던 건데, 어쨌든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행동으로 바로 치고 나가서 자기의 욕망을 바로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양보도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겸손한 것 같고 이래 보이지만, 이게 지나치고 나한테도 많은데 운에서 또 온다라는 거는 사람의 치여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우리는 서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결국 타인이 원하는, 나에게 원하는 걸 맞추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각오 없거나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는 뭐지? 내가 원하는 건 과연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책을 구입하신 분들 우리 선생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인터넷 서점 거기 후기란에 후기 좀 달아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